자, 반갑습니다. 8월 16일 이동호 대표 모닝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광복절 휴일이었고요. 국내 증시를 제외한 나머지 증시들은 모두 다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와 지난 월요일날 한국 증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건 이제 화요일날의 증시들은 조금 반등 출발했을 법한 장세였는데 그게 오히려 올랐다가 내렸던 게 더 불안감을 좀 증폭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호재보다는 약재가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 악재를 해결해 나가면서 또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월요일날 한국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휴장이었고, 전전일 국내 증시는 이제 중국 부동산 업체들 디폴트 우려가 나왔죠. 그래서 헝다에 이어서 이제 비구이 위안과 그다음에 완다, 요 세 그룹들이 이제 디폴트 우려가 연속적으로 좀 나오게 되면서 불안감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의 부동산 우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큰 출렁임을 보이는데, 이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충격 없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이제 부동산 업체들까지 이제 겹치니까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골치 아픈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장기간 고금리 정책 가능성으로 이제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좀 올랐고, 앞서서는 이제 CPI나 PPI가 예상치보다는 부합하거나 그랬던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에 이제 금리 동결을 풀고 금리 인하까지 갈 가능성들은 조금 부득이하게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결 예상 지속 기간이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길어지는 형태까지 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초전도체 진위 여부에도 계속 상하 변동성이 좀 당분간 큰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제 그 얘기가 시장을 가득 채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테마주들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가장 핫픽은 이제 화장품이었습니다. 중국 소비 회복과 기대감이 10일 카페리를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카페리가 이제 재개를 하게 되면서 중국과 미국, 한국, 중국에서 이제 78개국으로 이제 관광 재개 단체 관광을 허용을 하게 되면서 소비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제 화장품주들, 호텔, 카지노, 이런 쪽들 모두 다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음식료는 이제 그런 것과 좀 다르게 이제 실적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호재였고, 그래서 물가를 올라간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라면이라든지, 다른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이 다들 채워가는 형태를 좀 보이면서 실적 호조를 좀 보이면서, 당분간은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강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제 7월 소매 판매가 증가로 4개월 연속 증가세인데요. 소매 판매 자체가 미국 경제에서 3분의 2나 차지하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만큼 소매 판매가 증가를 했다는 건 경기가 올라오곤 있는데, 어쨌든 지금 물가가 높은 물가에도 저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를 빠르게 내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 DGP도 성장률이 지금 예상치를 지금 5% 가까이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금리 동결이 9월 달에도 이제 또 가능하지만, 그게 이제 내년 1월이나 3월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장기간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자금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동산 업체도 그렇고 다른 쪽으로도 계속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풀이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경제 부진이 미국 증시 내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불안하고, 성장률도 4.9에서 4.5%로 전망치를 하향하게 되면서 불안감들을 좀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강세가 장기간 조금리 정책 가능성을 좀 높였고,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 중국의 부동산까지 저렇게 되니까 중국 경제는 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금리를 조금 인하하겠다라는 조짐을 좀 계속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업체들의 디폴트가 어떻게 막아질지도 지금 굉장히 좀 화두로 남아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시장의 이제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반도체나 조금 성장주들 위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화장품이나 엔터나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도 성장주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화장품,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 뭐 이런 쪽들만 아마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입니다. 일단은 뭐 두산 로보틱스나 로봇, AI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도 좀 있고 미국 내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크게 한번 올랐다가 어제 또 내리긴 했지만 그 부분들이 오늘 뭐 하루 쉬었던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또 작용을 하는지도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뭐 오늘도 어렵게 출발을 할 것 같아요. 뭐 전일 반등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그 하락폭에 대해서는 조금 뭐 아쉽긴 하지만 상승폭에 대해서 하락을 나타낸 게 아니라 다시 우리나라는 또다시 하락세를 보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좋은 출발은 아닐 것 같지만 어쨌든 뭐 테마성 그리고 순환매 되는 업종들 계속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인 주요 뉴스도 비슷합니다. 일단 뭐 가장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초전도체 논란인데요. 뭐 상원에서 초전도체도 가능하고 강자성체도 동시에 성립 가능성을 좀 내보이면서 연일 지금 40% 가까이 내렸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연일 지금 상한가를 보이거나 강세를 2-3일 정도 이상 강세를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암, 파워로직스, 원익-P&E, 신성, 델타테크, 덕상, 모비스 등이 지금 강세를 좀 보였고요. 뭐 관련주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좀 움직이는 경향이 보이지만 관련주 들 중에 이제 시총이 좀 크거나 그렇진 않아서 시장을 들어올리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오늘도 역시나 시장의 수치는 2차전지의 하락폭 그리고 반도체의 하락폭에 조금은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이제 한국 단체 여행에 대한 허용에 따른 뭐 6호 복귀 기대감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한국 화장품이 강세를 좀 이어갔고요. 제이진 코스메틱, 뭐 스킨앤스킨, 코리아나, 토니모리,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뭐 홍성그룹 등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음식료 업체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주가 우상향을 좀 보였는데요. 뭐 삼양식품, 뭐 빙그레, 우양, 삼양사, 뭐 이런 쪽들이 팬데믹 이후에도 시장의 고금리를 상황을 좀 이어가고 경제가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라면이나 뭐 음식료 중에서도 가장 서민식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출을 크게 차지하게 되면서 라면 가격에 대한 인하를 조금 보이긴 했지만 결국은 매출 자체로는 크게 많이 이어지면서 강세를 좀 이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중국 추가 가격 인하가 중국 내에서 이제 추가 가격 인하 소식이 들려졌고 그래서 전기차 업체 주가 부진이나 이런 것들이 전망이 되면서 레몬, 필에너지, 테이펙스, 이녹스, 에코프로나 뭐 화신, 덕양산업 등이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성장주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지만 이제 고골 초전도체나 화장품이나 뭐 음식료 등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내수주 중심으로 다시 반등이 나오거나 테마주들이 약간은 자리를 채운 것 같고요. 뭐 시장이 안정화되면 이제 다시 성장주들이 오르겠지만 시장이 안정되지 못했을 때는 테마주와 이제 내수주 위주로 다시 시장이 좀 짜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들 좀 보고 어제 월요일날 드렸던 종목들도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피라미드 쪽은 월덱스, 클래시스, 엘리어터 쪽은 뭐 오스테오닉,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낙폭가드는 오픈롤, 덴티스. 뭐 보여지는 걸로는 이제 의료 미용 쪽이나 화장품, 이런 쪽들이 좀 많고요. 반도체나 뭐 일부 AI 쪽도 연결이 돼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월요일날 드렸던 종목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드렸던 첫 번째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이었습니다. 뭐 매수는 장중, 장 후반부 가능했고요. 뭐 일단 애매한 출발이었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공략은 할 필요는 없었지만 충분히 장중에 추가적으로 더 내리지 않는 모습을 확인했다면 오후 종가쯤에는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였고요. 뭐 역시나 오늘 뭐 25,000원대 요거를 꿰지 않는다라면 다시 박스권 돌파는 보실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T로보틱스가 좀 많이 올랐어요. 말씀드리고 나서 지난주 주중에 또 말씀드렸고 이번 주 초반에도 말씀을 드리고 나서 28,000원대 가격대는 왔었고요. 28,000원, 27,000원대 가격대는 왔었고요. 그래서 34,000원까지 오르면서 20% 이상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뭐 오늘은 뭐 지난 월요일날 들어가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자리고요. 뭐 매수 자리는 오늘은 당연히 없겠죠. 이미 고가를 돌파를 해버렸고 뭐 로봇 중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6배, 7배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뭐
눌림목마다 지금 계속 강조해드리고 또 돌파되는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테오닉 어려운 와중에서도 의료미용 쪽이 강세를 조금 보이면서 말씀드렸던 6,300원 후반 6,400원대부터 공략이 가능했고요. 역시나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는데 오늘 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출발한다면 바로 슈팅이 나올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거래량은 좀 줄어가면서 천천히 돌파가 되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겹쳐지는 자리가 오면 6,700원에서 6,6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그게 만약에 오늘 시가가 많이 떠버려서 출발한다면 장 후반까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그렇기도 하고 아직 박스권에 딱 걸려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침에 자칫 잘못 애매하게 출발해버리면 맞고 차익 실현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금요일 자리 드렸었던 자리인데요. 화장품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앞서서는 2배 이상 크게 먹여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공략을 좀 드렸었고, 공략 자체는 금요일날 시가 고가를 모두 다 경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전 출발과 함께 매수는 어려웠을 거예요. 시가상으로 떠버렸기 때문에 매수는 좀 어려웠고, 오후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막판에 좀 받으셔도 되지만 오늘 확인하시고 보셔도 되고, 어제 월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오후에는 이제 화장품주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드렸죠. 그래서 윗골이 좀 많이 달았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는 화장품 쪽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시가상 떠오른 종목들을 공략하시긴 어려웠을 테니까 아이패밀리 SC는 매수는 어려웠다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픈롤도 애매하게 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침 시가 공략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가에 10분 이내 시세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후에 들어갈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오늘 살짝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금요일날 시가 정도까지는 매수가 가능한 자리니까 그거 지킨다라면 오후에 다시 한번 더 보시는 자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트루엔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초반에 급등이었고, 매수는 장 초반에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시가가 떴기 때문에 공략상으로는 좀 어렵고, 이게 한 번 더 저점을 깬 상태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높게 들어가셨어도 한 4~5% 정도 수익은 가능한데, 원칙상으로는 매수가가 떴기 때문에 양봉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가였으니까 거의 10분 이내 시세가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부담감으로 들어가진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가능은 한 자리였지만 조금 부담스러웠으니까 역시나 오늘 눌림목 자리 한 번 더 오시면 그거 한 번 더 공략하시고, 역시나 금요일 저가 그리고 월요일 저가 부분해서 금요일 시가 그 정도 깨지지 않는 선에서만 좀 보시고, 아직은 바닥권에서 올라와야 되는 시세들이 좀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힐로버틱스가 그랬고, 지난주에 드렸던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이 간 게 지노믹트리였죠. 지노믹트리는 아직도 가고 있죠. 지금 거의 17,000원, 16,000원 더 드렸던 게 거의 2배 이상 움직였고 여전히 상승 추세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을 한번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를 크게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권 돌파하기 전에 이미 수익을 어느 정도 쌓아놓고 돌파를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좀 매매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드린 종목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덱스,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거래량은 조금 더 많아지거나 늘어나거나 상관없는데 아직은 박스권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일단 26,000원권까지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위쪽으로 시가가 또 애매하게 출발하면 공략은 하지 마세요. 충분히 장중에 내려오는 거나 후반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위쪽으로는 29,000원 다시 돌파하면서 연중 신고가 그리고 작년에 신고가 돌파하는 자리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클래시스. 이미 지난주에 한번 드렸었고 32,000원대 한번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그 뒤로 한번 더 돌파 시도를 했었고요. 좀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월요일날 잘 붙여놔서 오늘 한 번 더 자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시가 및 종가 사이로는 가능하고요. 다시 돌파한다면 37,000원이 돌파가 되면서 사상 최고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애매하게 상승 출발하면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스테오닉 금요일날도 월요일날도 강세였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애매한 출발만 아니면 차라리 캔들은 겹쳐서 장중에 좀 내려서 출발하거나
장 후반부 공략이 좋고 아침에 시가 떠버리면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돌파되면 역시나 얘도 신고가입니다. 연중 신고가는 당연하고 사상 최고가까지는 아직 좀 멀었지만 박스권을 거래량으로 좀 돌파를 해야 되니까 아침 시가로서는 확 붙여넣기는 좀 힘들 거예요. 자, 그리고 iPa밀리 SC 월요일날 시가 및 저가 조금 넓은 편이긴 한데 24,000원 중반에서 초반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 역시나 23,000원 중반을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28,000원 다시 도전하면서 사상 최고가 다시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 겁니다. 실적면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오픈롤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시가는 이제 종가로 거의 마감이 됐고 가장 낮은 가격에 마감이 돼서 금요일날 시가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800원에서 8,900원 웬만하면 오늘은 초반은 쉬고 오후 쪽에 올라오는 자리가 좋아서 일단 오히려 9,000원 초반대나 8,900원대 요 정도가 매수는 가능하고 오히려 조금 높게 출발하면 그게 유지가 되면 막판에 붙여도 되지만 그게 유지가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아침 시가에서는 조금 붙여 들어가기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덴티스 얘도 의료미용 쪽에서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중국 쪽 얘기가 조금 더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13,000원 중반대까지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초반대까지. 그래서 12,000원 중반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한 번 더 7월달 고점 돌파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중심 업종들, 중심 테마들 잘들 또 구별해서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제 XM 앞서서 드리고 나서 큰 수익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추가 상승세들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이스 이동호 대표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